네, 이번 시간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해설 시간입니다. 근거 규정을 보면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근거 규정이 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법 제3조 3항에 있습니다. 이 3항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3조 3항의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 규칙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는 결국 많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 그다음에 평가 방법 방법, 그다음에 또는 어떠한 원칙 이런 것들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가능한 한 많은 평가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불규칙적이거나 또는 업무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규칙을 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의 목적은 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죠.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과 감정평가 사무소들이 감정평가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이제 규정한 것이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의무가 있는데, 자,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제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자, 공정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어느 자격사든 가장 기본적으로 의무 사항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의 적용 범위를 보시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용어를 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는 그 전 시간에도 많은 부분들을 아마 계속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더 반복 안 해도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시장가치죠. 시장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 그 평가의 가치, 감정평가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나오고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이제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그 가장 큰 얘기는 어떤 강제성이라고 하는 강제성은 없고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또는 그 당사자가 매매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가 그 물건의 물건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정도에서 우리가 그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의 가치를 이제 거래하려고 하는 가격을 우리가 이제 상정을 해서 그 시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용어를 정의한 것이고, 자,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가격 시점이라고 했었습니다. 가격 시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자,
우리가 가격 형성 요인 또는 가치 형성 요인이 매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격 형성 요인이 바뀌게 되면 그 가격 형성 요인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또는 토지 등은 가치가 바뀌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가치가 매번 변동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동의 원칙에서도 배웠지만 변동의 원칙에서는 이제 가격 형성 요인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동의 원칙 부분이 이제 기준 시점을 정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항상 변동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의 우리가 가치를 평가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 기준이 된 기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시장 가치, 특정 가치, 그다음에 뭐 기업 가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준 가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치의 개념이 있는 건 아니고,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가치죠. 시장 가치. 시장 가치고, 자,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우리가 크게 구별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죠. 어떤 거는 시장 가치고 어떤 거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다 하는 부분인데, 기준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처럼 용어의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가치고, 우리가 감정 평가에서 기준이 되는 가치는 시장 가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라 하고, 자, 원가법은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 누계액을 공제해 가지고 적산 가액을 만드는 부분이고, 자, 적산법은 이제 임대료죠. 임대료를 만드는 방법,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교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임대료, 원가 방식에 의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적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사례비교법은 우리가 시장성을 반영하는 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대상 물건하고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에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거래 사례 금액이 면적 총액으로 들어왔을 때는 면적 비교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자, 임대사례비교법은 시장성에 기초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임대 사례를 구하고, 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임대사례비교법. 자, 그래서 이 임대사례의 특징이 어떠한 것이냐, 자, 시장 임료냐, 계약 임료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자, 우리나라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도 보시면 이 공시지가의 효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네 번째가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특히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예외 조항이 있긴 하죠. 자, 그래서 공시지가, 비교표준지,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부분을 이제 하죠. 그 밖의 요인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자, 수익환원법은, 자, 우리가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순영업 소득을 환원이율로 환원하거나 또는 할인을 통해서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분석법은,
자, 수익성에 기초한 임대료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수익분석법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감가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법에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물리적으로 있는 거냐 또는 기능적 또는 경제적 그 감가 원인을 보아서 그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빼내는 그 부분이 이제 감가 수정이죠. 자, 그래서 그걸 빼내서 그 대상 물건의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죠. 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은 뭐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이죠. 속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는 않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는 유사지역, 그다음에 동일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하는 부분이죠. 근데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는 그 지역이 이제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인근 지역하고 유사하게 가격 형성 요인이 있는 것은 유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다 총괄하는 개념이 동일 수급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칙에 나와 있는 원칙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서 봤던 기준 가치가 뭐냐? 기준 가치가. 자, 기준이 되는, 감정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가치는 시장 가치이다. 자, 시장 가치는 뭐 어떻게 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시장 가치의 개념이 뭐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뭐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노출 시간이 적정하고, 그다음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강제성이 없고, 그다음에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그 가격이 이제 시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외가 있죠. 이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예를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나항목과 다항목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평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이렇게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하더라도 결국 뭐냐? 이거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그 성격과 특징이 뭐고, 이렇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의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합리성과 적법성, 그러니까 나와 다를 만약에 그 요청을 하거나, 그 다음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합리성과 적법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할 때는 만약에 이제 시장 가치는 문제가 없지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이제 판단해 보니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해 보니까 이게 합리성과 적법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감정 평가를 거부하거나 우리가 이제 의뢰를 이제 철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준 원칙이 이제 현황 평가의 원칙입니다. 자, 근데 아까 그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랑 동일하게 이렇게 가나다 해서 법령의 다른 규정, 그다음에 의뢰인이 요청, 그다음에 사회 통념상 이 부분이 동일하게 이제 예외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에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거는 제외한다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할 때에는 그 현재 있는 그 상태, 그게 이제 물리적인 상태든 법적인 상태든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조건이라는 걸 붙여서 이렇게 네모의 형태의 부동산인데 이걸 마치 뭐 동그라미나 또는 세모의 형태가 있는 부동산으로 감정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예외 조항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상황, 현황이고 이거는 이제 조건이 붙어가는 거죠. 조건. 요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는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건데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조건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조건부 감정평가 가능한 경우 이제 위에 이제 가나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나와 다 항목처럼 감정평가 조건을 만약에 붙인다 이거예요. 현황평가가 아니고 그때는 이 조건이 합리적이거나 적법성 또는 이게 조만간에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 조건의 합리성이나 적법성이 없거나 또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인 경우에는 그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는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1단지 감정평가에 관한 부분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체로 거래되거나 그러니까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1단지의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이제 이런 경우죠. 임야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하단부를 평가할 때는 이 상단부보다는 하단부가 도로에 가깝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전체 임야보다는 이 하단부에 있는 부분을 가치가 달리하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여 평가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뭐 도로가 저촉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촉되지 않는 토지와 저촉되는 토지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 가치를 달리하니까 구분하죠. 또는 이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분 감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부분 평가. 이거는 이제 구분 평가라고 하죠. 구분 평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괄 평가. 일괄 평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감정 평가의 절차. 자, 이제 순서가 여기서 7단계로 나와 있죠. 나와 있지만 이제 실제 실무를 할 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고
뭐 동시에 할 수 있고 또는 바꿀 수도 있죠. 근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7단계는 가능한 순서를 지키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기본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 즉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 목록에 대한 확정, 그 다음에 뭐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들어가겠죠. 자, 이러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을 기초로 해서 내가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계획을 세워야 되죠. 자, 그래서 자료들도 계속 수집을 하고 이제 현장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대상 물건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 물건 확인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자료들을 이제 갖고 와서 자료의 수집 및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초하에 자료를 검토하고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을 해서 이 물건의 성격상 뭐 시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비용성 물건이냐, 수익성 물건이냐에 따라서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단계로 7단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 사항에서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될 항목들이 뭐냐? 첫 번째가 의뢰인, 두 번째가 대상 물건의 범위죠. 세 번째가 감정평가의 목적. 이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목적이냐,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냐, 또는 뭐 그 소송 평가냐, 뭐 이런 감정평가의 목적이 있고, 자, 기준 시점, 언제 시점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현황 평가에 예외가 있다고 하면 그 조건은 무엇이, 감정평가의 조건이 무엇이고, 그 조건이 이제 합리성이냐, 합법성이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가치를 한다고 했었죠.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이 붙이게 되면 이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이나 용역에 관한 사항이 또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도 기본적 사항에서 확정을 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이제 하게 돼 있고, 자, 미리 정해져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거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물건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장 활동, 즉 실지 조사를 통해서 대상 물건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실지 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상 물건 확인의 예외에 관련된 부분이, 자,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법령 등 이런 경우에 물리적으로 이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대상 물건의 확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외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가증권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상 실질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물건의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